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구 카톨릭대학교의 김정윤입니다. 그 좌장 최 교수님께서 아직 되지 않은 제장을 발표를 해주셔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제목이 휠 가속도를 이용한 자율차의 ESC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Program ESP. 이게 assists the driver 소리를 in 좀 critical driving 죽여주셨으면 situations 좋겠는데요. and helps prevent 파워포인트의 accidents 소리를 and 좀 save lives. 죽여주세요. 차량의 이제 차량 동력학이라는 것은 이제 차량의 이제 자세 제어와 이제 관계된 것이고, 차량의 이제 조종 안정성, 어떻게 보면 이제 차량의 액티브 세이프티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 차량으로 오면서 이런 기능들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좀 커지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운전을 이제 직접 운전자가 하는 경우에 비해서 이제 실제로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고 자율차가 운전을 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도로 상황에 대해서 추월을 한다거나 회피해서 이제 조향을 해야 된다거나, 교차로에서 이런 차량들이 몰려왔을 때 운전자가 직접 조향 휠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조정 안정성을 확보를 하지 않는 자율차일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주행 시나리오와 이제 주행 경로를 찾아가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능까지 같이 하거나, 또는 이러한 우리 기능들이 지금 현재 ADAS 기능으로 ESA라고 Evasive Assist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모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되고 있는 ESC 안에서 지금은 운전자가 개입을 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율차일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중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율차가 아닌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ESC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행 경로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조향일을 흔듭니다. 그럼 이제 틀어진 조향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나 아니면 구동력을 가지고 차량의 자세를 이제 제어하는 것인데, 자율차의 경우에서는 스티어링 휠을 운전자가 조작한 틀어진 조향일을 응답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율차 안에서 조향일을 틀어야 되는, 먼저 인지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조향일을 먼저 틀기 때문에 약간 개념이 좀 한 차원 높아진다라고 할까, 그런 형태의 대응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차량 동력학을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차량 동력학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롱지투디널, 길이 방향으로 구동 방향의 종방향 동력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횡방향 동력학이 있고, 그 다음에 버티컬 다이나믹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차감을 관계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종방향일 경우에는 가속 및 제동 성능, 즉 차량의 이제 구동 성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엔진하고 파워트레인, 아까 이제 앞에서 임원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파워트레인의 구조, 그리고 현대차의 김재영 책임이 말씀하신 파워트레인의 제어기에 대한 제어 연구,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운전자가 이제 하고 있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지금은 이제 ADAS 모듈이 장착이 되면서 운전자가 직접 하지 않은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전방 충돌 방지를 하는 이런 기능들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레벨 4 이상으로 가게 돼서 풀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횡방향 우리가 이제 동력학이라고 하는 레터럴 다이나믹스는 요 다이나믹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차량 동력학에서 조정 안정성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핸들링, 매뉴버빌리티라고 하는 아주 또 중요한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와 달리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그다음에 조향을 운전자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차량의 그 주행 경로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ADAS 기능을 이용한 또는 뭐 ESC, ESP 뭐 여러 가지 그 운전자 보조 장치에 대해서 즉 차량 이제 자세 제어 프로그램으로 요 부분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율차가 되면 좀 더 기능이 고도화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버티컬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차감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뭐 이 승차감 부분도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 이 레터럴 다이나믹스와 관계되어 있는 요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량의 자세 제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와 그 승객들의 안전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패시브 세이프티,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액티브 세이프티라고 해서 패시브 세이프티라는 것은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나 탑승자의 상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이제 기술 발전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액티브 세이프티인데 액티브 세이프티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뭐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어떤 안전장치들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익은 ABS부터 시작을 해서 ESP, 뭐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EMB 쭉 가서 결국에는 자율주행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자율차에서 이 기능들이 좀 더 고도화되고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기능에 대한 요구들은 일찍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그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차에 장착이 돼서 의무적으로 지금 달려서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차에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에 그 ESC의 성능 향상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ESC라고 하는 것은 그 1995년에 보시라는 회사에서 그 ABS 기능을 이용해서 차량의 자세를 제어하겠다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ESP라고 이렇게 됐고 이제 이것이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OEM에서 사용을 하면서 ESC라는 이름으로 좀 다르게 불리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기능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ESP는 이게 죄송합니다. ABS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TCS, 그 다음에 ESC라는 이름으로 분류되고 ABS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차량의 브레이크 장치를 가장 짧은 시간 간격으로 제어를 해서 바퀴의 미끄러짐을 제어해주는 그래서 차량이 제동을 했을 때 차량이 미끄러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운전자가 조향하는 방향제, 운전자가 조종하는 방향제로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게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자의 제어권을, 그러니까 조종권을 보장해 주는 게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ABS라는 것은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어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거고, TCS는 이 브레이크 제어에다가 엔진 매니지먼트 컨트롤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퀴가 미끄러지고 있다 그러면 미끄러지고 있는 바퀴 쪽에 과도한 엔진 토크가 전달되지 않게끔 엔진을 리타딩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TC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돼서 실제로 차량에 바퀴에 작용하는 제동력과 구동력을 제어를 하게 되면 차량이라는 것은 크기가 큰 직육면체의 덩치가 큰 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트를 일으키고 회전 운동을 하게 되고 그 회전 운동 중에 하나인 요 축에서 벌어지는 요 다이나믹스를 제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빨간색으로 녹색으로 이렇게 우리가 코너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향이 좀 잘못돼서 언더스티어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면 제동력을 오른쪽 뒷바퀴에 제동력을 가해주면서 이쪽 방향의 모멘트를 만들어서 차량을 틀어준다라는 게 ESC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지금 우리 차에 달려있는, 우리가 직접 운전하고 있는 이 차에 달려있는 ESC나 ESP라는 것은 브레이크, 제동력을 가지고 차량의 요 모멘트를 조정하고 있는데, 최신 기술로는 토크 벡터링이라는 이런 기술들 가지고 구동력을 이용해서 차량의 요 모멘트를 바꾸는 기술들도 지금 상용화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크 벡터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것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 쉬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냥 오픈되어 있는 자료라서 회사 이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엔진이 있고, 이게 변속기입니다. 변속기인데 사륜구동이에요. 그래서 뒷바퀴 축으로도 동력이 가고, 앞바퀴 축으로도 동력이 갑니다. 그래서 네 바퀴가 다 구동력이 전달이 되고, 엔진에 구동력이 전달이 되는데, 앞바퀴는 조향을 해야 되니까, 오픈 디퍼런셜에 디퍼런셜을 그냥 넣어버렸고, 뒷바퀴 쪽에 보면은 트랜스퍼 케이스에다가 습식 다판 클러치, 제어 가능한 클러치를 놓고, 양쪽 바퀴로 가는 동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ESC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제동력을 가지고 바퀴에 가해지는 제동력을 통해서 차량의 요 모멘트를 조절을 했었는데, 제어를 했었는데, 구동력을 가지고 차량의 모멘트를, 요 축에 대한 모멘트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우디에서 스포츠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이 장치가 장착이 돼서 지금 시판이 되고 있어요. 아우디에서. 그래서 이 차량을 보면 뒷바퀴 쪽에 있는 아까 트랜스퍼 케이스에 있는 이 디퍼런셜 쪽에 습식 다판 클러치를 하나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클러치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양쪽 바퀴로 가는 동력의 양을 이제 바꿔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각 바퀴에 동력이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요 동영상은 저희 소스를 다 공개를 제가 저쪽에 캡션을 달아놨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전기차에서 각 바퀴에 인일 모터를 달아서 토크 벡터링이 됐을 때 어떻게 각 바퀴의 구동력으로 인해서 차량의 조종 안정성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그림이라서, 동영상이라서 제가 여기 띄워놨습니다. 우리가 이제 ESC하고 토크 벡터링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ESC는 제동력을 가지고 차량의 조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토크 벡터링은 구동력을 가지고 차량의 조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크 벡터링으로 얻는 가장 좋은 순기능이 뭐냐면, 코너링 할 때 차속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량의 자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제동력을 사용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는 거에 의해서 운전자가 느끼는 주행 가속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행감, 우리가 이제 조종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훼손될 수 있는데, 토크 벡터링을 이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또 잡아낼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도 이제 상용화가 됐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ESC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가지고 차량의 조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 구동력을 가지고도 차량의 조정 안정성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차량이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의 주행 경로를 따라갈 때 조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들은 다 마련이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좀 넘겨와 주시겠어요? 이러한 조정 안정성을 이제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은 자율차에 있어서 운전을 사람이 하지 않고 차가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를 바꿔야 되는 이런 조정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ADAS 기능 중에 ESA라는 기능이 있고, 이 ESA라는 것은 ISO로 시험 방법에 대한 규격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통과가 돼야지 우리가 ADAS 기능 중에 하나인 ESA를 실제 차량에 장착할 수가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제 표준으로 벌써 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다음 장으로 또 넘겨주세요.
슬라이드를 다음 장으로, 예. 제가 동영상을 좀 많이 준비를 했었던 게, 이제, 혹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으면 제가 틀으려고 했었는데, 뭐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러한 것들이, 이제 지금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달려 있고,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완전 자율주행차에서 우리가 조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럼 그러한 도구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고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의 조정 안정성은 요 축에 의한 회전 모멘트, 즉 회전 운동을 우리가 운전자가 원하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요 축에 대한 회전 운동으로 이 차량 동력학 모델을 차량 동력학 해석을 제안해서 사용을 합니다. 차량 동력학은 어찌됐든 간에 동력학이죠. 동력학이라는 것은 힘하고 어떤 물체의 가속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동력학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힘이라는 게 외력이죠. 그래서 물체에 힘이 가해지면 그 가해진 힘에 의해서 그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가속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동력학이기 때문에 물체의 외력이 가해지는 힘이 외력이 되는 것이고 그 외력은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값이어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타이어에 작용하는 차량이 이렇게 차량의 자세가 바뀌는 이러한 힘들은 타이어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들을 직접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회전하는 물체에 그 다음에 노면하고 닿아 있고 또 실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서 배웠던 물리학에서 배웠던 뉴턴 법칙에서 봤던 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가속도, 즉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차량의 거동을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을 텐데 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SC라는 차량 자세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이러한 힘들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 힘들을 계산하지 못하고 차량의 상태를 나타내는 운동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고 그 운동 방정식에서 차량의 자세 제어와 관계되어 있는 상태,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상태를 요 레이트하고 사이드 슬립 앵글을 잡아서 그걸 가지고 이러한 자전거 모델로 차량 동력학 모델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차량에 장착한 요 레이트 센서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행을 할 때 목표되는 요 값이 있는데 요 레이트 값이 있는데 그걸 추정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기준 요 값이랑 차이가 나면 ESC에서 제동력을 만들어서 요 모멘트를 만드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차량 동력학에서 실제로 동력학 문제를 풀듯이 외력을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들에 대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차량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요 값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요 레이트 센서의 요 값이 얼마일 때는 차가 이렇게 틀어지니까 그러면 각 방향의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들이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여러 번의 실험을 거친 값들을 레퍼런스로 잡아놓고 그 값을 만들어내는 게 ESC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이어에 관계된 좌표계와 그리고 타이어 포스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테이션들이 세 표준으로 다 이렇게 분리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타이어 포스를 직접 측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ESC에서 목표 값에 대한 목표 요 레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타이어 힘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 한 번은 계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차량 개발을 할 때 이런 육분력계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자료고, 육분력계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한 2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 오픈되어 있는 자료라서 그냥 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육분력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다가 달고 다닌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차량 개발을 할 때
여러 번의 차량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장치를 통한 차량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목표 요값에 대한 그 바깥쪽에서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들이 얼마 값이 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먼저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러한 그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차량 동력학에서 중요한 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힘들을 추정하기 위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올려놓은 자료들도 있고요. 여기 있는 요 그림들처럼 이게 이제 2010년에 나와 있는 논문들인데 여기서도 보면 차량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 값들을 통해 가지고 타이어의 힘들을 추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방법 중에 저는 우리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정이죠. 힘을 바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가속도 값을 이용을 해서 힘으로 변환시켜 보자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차량 동력학 모델에서 사용했던 이 식을 달람베르 프린시플을 이용을 해서 거꾸로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차량의 상태에서부터 거꾸로 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요 레이트 센서의 요 레이트의 미분값, 그 다음에 차량의 가속도를 이용을 해서 타이어에 작용하는 횡력과 구동력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실험을 해본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낸 아이디어가 과연 이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 타이어 힘을 이제 모델링하는 방법 중에 이제 MF 타이어식, 매직 포뮬러식이랑 그 다음에 타이어의 코너링 강성을 이용한 그 값이랑 해서 이제 비교한 값인데 이제 보시면 매직 포뮬러 값이랑 가속도를 이용해서 계산한 값이랑 거의 같게 나오죠. 근데 이제 타이어 코너링 스티프니스를 이용한 것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타이어 코너링 스티프니스는 수직력을 가지고 행력을 측정하는 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어 코너링 스티프니스를 사용하게 되면 앞서 봤던 요 운동 방정식 3개가 아니라 2자의 도개가 돼요. 구동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 차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매직 포뮬러식과 거의 같이 나옵니다. 이 매직 포뮬러식은 실험을 통해서 타이어 회사에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타이어의 횡력이나 아니면 수직력이나 구동력이나 이러한 타이어 힘을 모델링 할 수 있는 특징적인 곡선의 형태를 따라가는 게 이제 매직 포뮬러인데 이 매직 포뮬러식을 계산을 하려면 여러 번의 실험과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냥 가속도 신호를 가지고 그러한 매직 포뮬러식과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힘 부분이고 횡력과 앞바퀴의 횡력과 뒷바퀴의 횡력이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요 모멘트 그 다음에 트랙티브 포스까지 구동력까지 이제 보면 매직 포뮬러식과 유사하게 나타난 오차가 별로 없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을 확인을 했고, 자, 요거는 이제 그 정상상, 레인 체인지, 더블 레인 체인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비교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실제로 그럼 이것을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속도계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자전거 모델을 썼기 때문에 차량의 무게중심 부분 거기에다가 이제 가속도계를 하나를 달아가지고 3축 가속도계지만 하나를 달아서 사용을 했고 지금 여기에서는 각 바퀴에다가 다 달았어요. 왜냐하면 네 바퀴의 힘도 비슷하게 해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해서 각 바퀴별로 휠 허브 쪽에다가 가속도 스케일 센서를 달았고 가속도 신호가 워낙 노이즈를 좀 많이 타고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랜스듀서를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가속도계를 차에 달아야 되냐 그러면 가속도계를 다는 것 자체가 또 커다란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부분 에어백이 달려 있으면 가속도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어백이 운전석, 그 다음 부조석, 그 다음에 사이드 에어백까지 있으면 차체 B필라 부분에도 가속도 센서가 기본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에어백에서 달려있는 그 가속도 신호를
EDR에 어차피 측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7차 실험을 통해서 했고요. 이제 실차에서 여러 가지 차량 스펙인데, 가속도계로 직접 바로 힘으로 변환시켰기 때문에 사용했던 차량 사양이라는 것은 요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트레드, 매스, 그다음 타이어 레이저스. 나머지 좀 복잡한 것들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꾸 각 바퀴별로 실험을 해서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그 가속도 계산식이었고요. 빨간색이 6분력계를 달아가지고 실제 실측한 값입니다. 보시면 오늘 차이가 좀 나죠. 예. 급격히 조향각이 틀어져서 요 값이 급격하게 변할 때는 좀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잘 이렇게 경향은 잘 맞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오른쪽 뒷바퀴 부분은 여기 이제 보시면 시작부터 좀 차이가 나요. 아마 이제 6분력계 캘리브레이션을 이게 6분력계 차에 뗐다가 붙였다 할 때 캘리브레이션을 정확하게 맞춰놓지 않으면 이제 좀 오차가 생기는데 그 오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수직력인데 수직력에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이거는 좀 에러가 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슬러럼 테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경향적으로는 잘 일치하고 있고 정량적인 값으로도 거의 잘 맞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된 타이어 힘을 가지고 얼라이닝 모멘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 비교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터럴 다이나믹스뿐만이 아니라 수직력도 사실은 이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수직력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그 무게 질량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앉을 때마다 그래서 수직력이라는 게 이제 캘리브레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좀 오차가 좀 많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이 수직력도 뭐 비슷한 로직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요즘 차량이 대형화하면서 롤오버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높아지는데 이런 롤오버 인덱스를 찾아서 계산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뭐 값의 차이는 좀 있지만 롤오버 인덱스에서 여기 이제 보면은 급격하게 변하는 조향 휠을 막 흔들 때죠. 흔들 때 급격하게 변해서 이 부분에서 정량적인 차이가 있지만 정성적으로 경향은 잘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차량에 달려오고 있는 이 ESC 시스템이 자율차가 되면 그 ESC의 기능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ESC는 운전자가 조향기를 틀어가지고 틀어진 조향각에 의해서 그 바뀔 수 있는 차량의 자세 제어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운전자가 있는 차량의 ESC의 기능인데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조향기를 트는 것 자체가 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조향기를 틀면서부터 벌어지는 차량의 자세 제어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 제동력 또는 토크 벡터링을 이용한 구동력을 가지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액추에이팅을 어떻게 해서 차량의 자세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단까지 만들어졌으니까 그럼 ESC의 좀 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면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한번 다 측정할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그런 방법들을 가속도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ESC 구조 그러니까 레퍼런스 요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차량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주행 상황에서 조향 휠을 틀었을 때 그런 차량 자세 제어를 위한 그 구동력과 제동력에 대한 그 룩업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제어를 하는 방식에서 요걸 다 삭제를 하고 그냥 가속도를 이용을 해서 타이어에 작용하는 힘을 바로바로 모니터링해서 제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바퀴에 가속도 휠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 보셨듯이 각 바퀴의 수직력과 레터럴 포스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결론은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이렇게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뭐 거의 다 됐네요.